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서울경제TV 홍익 이주연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지난주 배웠던 부분들, 이제까지 쭉 배웠던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복습을 좀 하고요. 그리고 이 차트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들을 배우실 거고, 그리고 활용하는 방법, 그러니까 응용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왜 공부를 하고 배워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설명을 해볼 수 있는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 매매를 여러분들이 하시고 뭐 사고 팔고 하시다 보면, 그리고 공부를 계속 꾸준히 해 가시다 보면요, 정말 이 기본이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그런 시점이 오실 거예요. 실질적으로 제가 매매에 활용하는 그런 기법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차트를 분석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이 바탕이 되어서 분석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오늘은 소개해드리고, 이 부분을 알아야지 나중에 더 좋은 이야기, 더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해가 쉽게 되실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좀 준비를 해봤고, 또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뭐 노란톡방에 들어오셔갖고 5to5 질문을 하셔라 물어봤더니 뭐 문의를 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기본적인 내용을 모르고 이렇게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지난 시간 리뷰입니다. 이평선을 활용하는 추세 확인 방법.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시장을 보기 위해서 이야기를 드렸던 내용들이고요. 탑 투 바텀으로 시장을 보고, 섹터를 보고, 시장보다 강한 섹터에서, 섹터 내에서 가장 강한 종목을 선정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드렸었어요. 거기에서 이동평균선을 활용해서 시장이 지금 하락 추세인지 상승 추세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 리뷰 드렸죠. 그래서 중기와 장기 이평선이 데드크로스가 나는 시점에서는 주가가 60일선 아래에 있을 때는 하락 추세로 이어진다라고 보시고 대응을 하시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 대응은 뭐냐? 결국 시장이 하락으로 내려가고 지금 하락 추세에 접혀 있다라고 하면, 평소에 내가 1억을 가지고 투자하던 사람이라면 그 투자금을 3천만 원 아니면 5천만 원 이런 식으로 줄여내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이 다시 좋아졌을 때 투자금을 늘려서 투자를 한다라면 우리에게 유리한 환경에서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고 손실은 줄여갈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5to5 뭐 많은 분들이 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못 보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못 보신 분들께서는 유튜브에 수익을 말하다 검색하셔가지고 제 강의를 역주행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5to5에 대한 기법이 나올 거고요. 그때 말씀드렸던 게 버전 1.0이다. 그냥 이 내용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적용하는 종목이 거기에 맞아야 된다. 그 종목을 선별하는 방법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죠. 종목 압축. 시장이 거래량이 크게 터지고 또 재료가 살아있고 주가가 우상향하는 흐름 속에서의 눌림목 자리에서 5일선을 돌파하는 그 종가를 가지고 기준을 잡고 매매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우리가 좀 몸을 사려야 되니까 비중을 좀 적게 들어간다든지 투자금을 갖다가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아서 접근을 하고, 이 5to5 기법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너무 뭐 옆으로 횡보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울선 돌파했다 밀렸다 돌파했다 밀렸다를 반복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기보다는 좀 강하게 상승 추세가 만들어져 있는 그런 종목을 공략을 하시면 승률이 확 높아진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좀 이따가 리뷰를 예시를 보면서 또 드리도록 할게요. 자, 뭐 단기 트레이딩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관심 종목을 압축하는 거, 이거는
이 5to5 기법뿐만이 아니라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오늘 내가 내일은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부분들, 시장에서 어떤 종목에 돈이 쏠려가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관심을 가지고 그런 종목들을 추려내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2,400개 있는 종목을 다 매매를 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중에서 한 200개 종목이 시장이 안 좋을 때 상승을 하고요. 그 안에서 한 20개 정도가 좀 강한 흐름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한 10개 종목이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는데 우리가 보통 이런 종목들을 시장의 주도주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날에 돈이 가장 많이 쏠린 종목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압축해가는 과정, 매일매일 내일은 이 종목들이 시장에서 가장 강할 거야라고 여러분들이 선별을 하는 그런 종목들이 맞아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몇 달, 몇 년을 거쳐서 하신다라면 시장에 대한 흐름을 빠르게 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니까 이것도 하나의 훈련이다 생각을 하시고 매일같이 내일은 어떤 종목들이 시장에서 부과를 받을 거고 어떤 종목에 돈이 많이 쏠려갈 거고 어떤 테마가 핫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뉴스도 체크하시고 재료도 분석하시면서 관심 종목들을 압축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꼭 겪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서는 기본기입니다. 일단 이 기본기 이평선이라든지 지지와 저항 추세에 대해서 오늘 제가 이야기를 드릴 텐데 뭐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시간 때문에 뭐 모든 걸 다 놓고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좀 실제 매매하는데 활용하는 뭐 거래량도 있겠지만 거래량은 뭐 딱히 그렇게 뭐 장황하게 설명드릴 건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중요하지만 핵심적인 포인트만 알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이동평균선 초보자분들이 좀 쉽게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지지와 저항 그리고 추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추세를 알기 위해서는 파동에 대해서도 좀 알아야 될 거예요. 근데 간단하게 그런 부분들은 제가 짚어드리고 넘어갈 거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기본기 고정관념을 버려라라고 해놨는데 이걸 설명드리기 전에 자, 여러분들께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어젯밤에 제가 라이브 방송을 유튜브에서 했습니다. 라이브 방송 유튜브에서 하면서 이런저런 이제 이야기들을 참여하신 분들과 나눴는데 제가 5to5를 이렇게 적용을 하면서 시장에서 굉장히 강하고 시세가 강한 종목들 위주로 하세요라고 이야기를 드렸더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서워요. 그런 종목은 무서워요. 그래서 왜 무섭냐? 라고 물어봤더니 급등한 종목이기 때문에 급락할까 봐 무섭대요. 많이 올라가서 무섭대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일반 개인 투자자들 뿐만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 방송 보시면 뭐 전문가들도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보유자의 영역이다고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위험하니까 접근하지 말라든지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저는 그게 고정관념에서 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위험하냐라고 생각을 하냐면 많이 빠질까 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닥에 있다라고 생각되는 종목을 사면 안 빠집니까? 빠집니다, 여러분. 그죠? 지하실 가는 것들 허다하게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내가 주가가 이런 식으로 내려와서 바닥에 있어요. 바닥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점을 깨고 내려가면 지하실이 나오는 거고 지하 2층, 3층, 4층이 계속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가가 이렇게 만들어진 구간까지 보면 저점을 잡고 이제 올라가는구나라고 생각하니까 안전하다 생각을 해요. 안전한 바닥주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제가 뭐 방송이기 때문에 욕은 할 수 없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주식은 안전한 위치는 단 한 개도 없어요. 물론 확률적으로 데이터를 많이 구해가지고 그런 곳에서 올라갈 확률이 높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안전한 바닥주는 없습니다, 여러분. 바닥은 언제 올라갈지도 모르고 거기가 바닥인지 아닌지는 시간이 지나봐야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 거나 주가가 바닥이라고 생각되는 곳에서 매수를 하는 거나 똑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매수 버튼을 클릭을 해서 어떤 종목을 사는 순간요. 올라갈 확률 절반, 내려갈 확률 절반입니다. 반반입니다. 올라갈지 내려갈지 우린 미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종목은 많이 올라간 것 같아서 무섭다라고 생각을 하고 바닥에 있다라고 생각되는 종목들 많이 내려와 있는 것들 계속 우하향하고 있는 종목인데 여기가 바닥인 것 같아. 안전해 보여. 안전한 종목.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착각인 거예요. 여러분의. 착각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무섭다 생각하냐? 무서울 수밖에 없겠죠. 위에서 사가지고 손절을 안 하니까. 손절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 손절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바닥에서 샀는데 그러면 저점을 깨고 지하실 갔는데 손절 안 할 거예요. 그럼 그 종목도 결국 무서운 종목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단지 지금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느냐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그냥 여러분들의 감정일 뿐이에요. 감정이 이성을 지배하게 되면 냉정한 판단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감정적으로 주식을 사고 팔거나 매매를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오늘 기분이 좋아. 자, 미수, 풀, 탁, 매수. 운 좋으면 먹는 거고 운 나쁘면 손실 나는 겁니다. 도박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감정에 지배되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시라는 거예요. 어떤 걸로? 이런 기본기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뭐 바닥에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바닥주라 얘기를 하고 많이 올라온 것 같으니까 고점권에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고가 52주 신고가 가는 종목들이 계속 올라가는 거 여러분들 보셨죠? 한 2배 올랐는데 이거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 했는데 10배 가는 것들이 나옵니다. 5배 가는 것들이 나오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런 고정관념을 조금 깨고 시작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깨야 됩니다. 이거는 진짜 깨야 돼요. 저도 초보 때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무조건 주가가 많이 밀려 내려온 거. 물론 이제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주가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 하는 그런 종목들이랑은 좀 차이가 있겠지만은 어찌됐든 그냥 차트적인 흐름을 딱 보고 이건 무서워요.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5to5 기법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제가 탑2 바름으로 이렇게 종목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항상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상승 추세에 놓여 있는 종목을 사라. 추세가 하락이면 보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드려요. 추세가 횡보하고 있으면 쳐다도 보지 마라. 추세가 당연히 내려가고 있으면 더 쳐다보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주가는 어떤 식으로 기본적으로 움직였느냐. 내려옵니다. 주가가 횡보를 합니다. 그 다음에 올라가요. 보통은 이렇게 이제 됩니다. 그래서 이 횡보하는 기간이 짧으면 우리가 이제 V자 반등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내려오고 있는데 여러분 사면 내려오는 속성은 이래요. 예전에도 방송에서 설명드렸지만 하락은 길고 반등은 짧고 하락은 길고 반등은 짧고 하락은 깁니다. 이게 내려오는 추세에 놓여 있는 종목들의 특성이에요. 자, 그러면 상승하는 종목의 특성은 어떠냐? 상승은 길고 조정은 짧고 상승은 길고 조정은 짧고 상승은 깁니다.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뭐 그 이유에 대해서 심리적인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반등은 짧은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손실 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될 거고요. 주가가 횡보를 하고 있어요. 많이 내려온 종목이 요래 하면서 올라갈 듯이 보여요. 자, 이만큼 올라온 종목입니다. 요래 하고 있으면 여기저기서 막 추천을 하기도 하고 이거 많이 내려왔으니까 이제 반등 나올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내리막길이죠.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내려오는 게 멈춘 거지 상승으로 돌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물론 사도 됩니다. 사도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어디서 사든 간에 아래에서 사든 위에서 사든 간에 손절이 꼭 있어야 된다. 손절이 없으면 두려울 수 있습니다. 큰 손실을 입을까 봐. 자, 이런 데서 완만하게 옆으로 기다가 아래로 확 꺾이는 이런 종목들 여러분 본 적 없으세요? 저는 굉장히 많이 봤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 급등한 종목이 급락할까 봐 무서우면 횡보하는 종목도 급락할까 봐 무서워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정을 받는 종목들이 다시 한번 더 내려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하락 추세에 놓여 있는 거, 장기 이평선과 중기 이평선을 활용해서 추세가 꺾였나 안 꺾였나 확인한 방법들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죠. 나중에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이 상승 추세에 놓여 있는 종목을 사야지 올라갈 확률이 높은 거고요. 내가 상승 추세에 놓여 있는 거 선생님 말대로 샀는데 갑자기 많이 내려가요.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산 자리가 정말 운 나쁘게 꼭지점일 수 있습니다. 추세대로 샀는데. 그러면 우리가 손절을 해야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상승 추세에 산다고 100% 수익이 나는 건 아니에요. 뭐 바닥이라고 생각해서 산다고 100% 수익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손절. 기본기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손절입니다. 손절. 손절이 안 되면 주식을 하면 안 됩니다. 손절을 여러분들께 제시해주지 않는 사람들의 종목은 쳐다도 보지 마세요. 왜? 가장 기본적인 리스크 관리가 안 되는 방식으로 종목을 여러분들께 얘기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이제 이동평균선에 대해서는 이제 각 매매별 활용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이동평균선을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린 게 바로 5to5라는 기법이었죠. 5일선을 돌파한 날 종가에 매수를 해서 다음 날 밀리게 되면 종가에 한 번 더 매수하고 5일간 가져가서 5%에서 10% 수익을 노리는 그게 5to5였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5일 이평선 우리가 활용을 했죠. 20일 이평선을 우리가 활용을 했습니다. 5일선과 20일선을 활용한 매매예요. 자, 그런데 이 이동평균선이라는 거는 성격이 있습니다. 평균 이제 종가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5일 이동 평균이면요. 5일간의 종가가 기준으로 평균이에요. 그러면 주가가 1,000원이나 뭐 예를 들어서 10,000원이라고 합시다. 10,000원에 쭉 5일간 횡보를 했어요. 주가가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어찌 됐든 간에 종가는 계속 10,000원이었어요. 5일간. 자, 그러면 이동 평균선은 어떻게 돼 있겠습니까? 다 옆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겠죠. 그 다음 날도 10,000원, 그 다음 날도 10,000원, 그 다음 날도 10,000원 하면 이평선이 쫙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러다가 하루 만약에 주가가 올라서 13,000원이 됐다. 30%가 올라서. 그러면 평균값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동평균선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이 5일간에 매수한 사람들의 평균 가격이 10,000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5일선을 돌파한 종목을 우리가 매수를 한다는 건 뭐냐면 이 5일간 매수한 사람들의 평균 가격 위로 주가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5일 동안에 사람들이 밑에 산 사람도 있고 위에서 산 사람도 있고 막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평균적인 가격보다 주가가 위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5일간 매수를 한 사람들이 대부분이 수익일 거란 말이에요. 그죠? 수익권이나 아니면 뭐 매수가 부근이거나 그렇겠죠. 그러면 심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 종목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심리가 매도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더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이 그러한 심리 상태를 계속 반영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더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냥 차트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그 종목에 참여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심리 상태가 이런 차트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동평균선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또 다른 방법이 하나 우리 뭐 그린벨의 법칙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20일 이동평균선을 5일선이 이렇게 돌파를 해요. 이거를 우리가 단기 골든 크로스라고 해서 이렇게 돌파한 날 이평선을 보는 거예요. 이 뭐 캔들을 보고 주가를 보는 게 아니라 이평선만 딱 놓고 봐가지고 돌파한 날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이런 날 이렇게 시세가 나오는 경우들이 꽤나 있습니다. 많을 거예요, 여러분 찾아보시면. 그 이유가 바로
요즘은 프로그램으로 여러분 매매를 많이 하죠. 로직을 짭니다. 이동평균선으로 뭐 데드크로스가 나오면 자동 뭐 프로그램 매도가 나가게 만든다든지 이런 로직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급이 수급을 좀 불러오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이평선이 정배열로 되는 그런 구간에서는 5일선이 21선을 돌파하고 올라가줘야지 정배열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정배열로 들어가는구나 하는 기대 심리가 이렇게 주가에 반영이 되는 부분이 결국 이런 골든 크로스를 만들어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이동평균선의 성질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저항으로도 작용을 하고 지지로도 작용을 합니다. 제가 아래에 지지와 저항을 적어놨죠. 자, 5일 이동평균선, 이게 5일선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 5일 이동평균선인데 주가가 보통 올라갈 때는 보면 5일선을 살짝 뭐 밟고 가는 경우들도 있지만 5일선 위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5일선 타고. 그러면 이 종목은 이 5일선을 기준으로 잡고 사람들이 5일선 부근에 오면 반등이 나오겠구나 하고 매수가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자, 이런 거는 우리가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5일선의 지지를 받고 있구나. 지지와 저항의 성질이 있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5일선을 깨면 어떻게 돼요? 아래로 툭 깼습니다. 그러면 여기 밑에서 나는 5일선을 보고 매수를 했는데 쭉 5일선 타고 올라가다가 5일선 탁 깨면 매도를 해야겠죠. 왜? 조정이 나올 거니까. 이 5일간의 평균 매수한 사람들의 가격 아래로 내려왔으면 아까 위로 돌파가 나오면 심리가 사람들이 매도하려는 심리가 줄어들겠죠. 근데 손실권으로 들어가요. 아이고 더 손실 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에 사람들이 매도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들어가는 거고요. 조정을 받던 종목이 어느 날 5일선을 돌파를 해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5일간 매수한 사람들의 평균 가격보다 주가가 위에 있기 때문에 심리 상태가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5-to-5의 기법이잖아요. 그러면 올라오려고 하는데 못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가가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밀리는, 이게 5일선입니다. 5일선이 올랐다가 이렇게 밀리는데 보면 주가가 그동안에 계속 위에서 이렇게 놀다가 이걸 깨고 내려요. 깨고 내려서 다음날 보니까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주가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요. 5일선 아래. 자, 장중에 보니까 영차 사람들이 매수를 합니다. 올라오는데 5일선 부딪히니까 갑자기 주가가 조금 밀려요. 5일선이 뭐예요? 저항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11선도 뭐 예를 들어서 11선도 이렇게 물려 있다. 저항이 두 개가 있네. 그죠? 자, 그런데 거기에 21선도 예를 들어서 물려 있다. 아니면 뭐 장기 이평선이 있다고 칩시다. 장기 이평선이. 주가가 밑에서 이제 올라오는데 장기 이평선이 위에 있다 칩시다. 저항이 3개가 되네. 그죠? 이런 식으로 이동평균선은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가 항상 주식을 매수를 할 때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 이평선을 돌파하는 뭐 그런 부분들도 중요하게 보지만 현재 주가가 이동평균선이 머리 위에 있나 없나를 보는 거예요. 오늘 주가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10원이라고 합시다.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평선까지 전부 다 아래에 있어요. 이 주가 아래에 있어요. 이 10원 아래에 다 있어요. 10원 아래. 그러면 이 위로는 이평선 저항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올라갈 때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갈 때 저항을 받을 일이 없어요. 이건 또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바로 그동안에 뭐 예를 들어 장기 이평선 120일간에 121선이면 120일간에 평균적으로 매수한 사람들의 가격보다 주가가 높다. 그러면 기대 심리가 어떻게 된다? 편안해요, 사람들이 마음이. 다 수익이니까. 그죠? 그러면 매도 버튼을 누르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쏙 들어갑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노란톡방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솔리드라는 종목에 대해서 막 문의를 주신 분이 있어요.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었어요. 자, 차트를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솔리드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5G 관련주입니다. 5G 관련주라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솔리드 5G 관련주들 아마 한번 시장이 좀 괜찮아지면 올라갈 겁니다. 최근에 수급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런데 솔리드는 실적이 안 좋다. 지금 주가 대비 고평가되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숫자가 좀 찍히는 5G 종목으로 갈아타시거나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침에 그래서 이제 뭐 매도가를 뭐 약수익 나는 한 7,000원이나 뭐 한 6,900원이나 뭐 요쯤에서 매도를 하시라고 몇 번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갭이 탁 떠가지고 아침에 5G 관련주들이 오늘 강했었어요. 갭이 딱 떠가지고 6,950원에 출발하고 7,000원이 되니까 갑자기 바빠 죽겠는데 아침에 이렇게 메시지로 물어봅니다. 목표가 좀. 그동안 무슨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저는?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은 주가가 내려와 있을 때는, 자기 매수가보다 아래에 내려와 있을 때는 제발 올라만 오면 팔아야지. 그냥 적당히 수익 나는 데서 정리해야지 하다가 갑자기 매수가 위로 올라오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욕심으로 싹 바뀝니다. 이거 더 올라가는 거 아니야? 나 수익 좀 더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화장실 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완전 다르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리는 게, 이런 이동평균선이 지금 보시면 이동평균선 장기 이평선 241선 뭐 이거 다 지금 이동평균선 위에 있는 거예요, 주가가. 그죠? 오늘 올라갔었죠. 그러니까 저항을 다 뚫어낸 겁니다, 어떻게 보면 차트적으로는. 그런데 실적이 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다른 5G 주들이 더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정리하고 다른 종목을 사라.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동평균선을 여러분들이 속성을 좀 알고 봐야 되지 않겠나. 이동평균선 그냥 뭐 평균 가격이고, 뭐 저항도 밑에 있으면 올라갈 때 저항이 되고, 위에 있다가 내려갈 땐 지지가 되고, 뭐 이런 것만 알기보다는, 그거는 그냥 뭐 이런 기본적인 내용 자체를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알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런 내용까지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주식은요, 여러분, 올라가는 이유와 내려가는 이유가 명확하죠. 왜 올라가고 왜 내려간다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세력이 많이 사주니까 올라가요? 수급이 많이 들어오니까 올라가요? 그럼 수급은 왜 많이 들어오는데요? 세력은 왜 많이 사주는데요?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 주가를 팔아먹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는 시장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종목을 사주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유가 되었던, 그게 뉴스가 되었던, 실적이 되었던, 뭐 이슈가 되었던, 누군가 추천을 했던, 뭐 찌라시가 돌았던, 많은 사람들이 매도보다는 매수 버튼을 눌러주니까 주가는 올라가는 거예요. 가장 근원적인 내용인 겁니다, 이게. 그리고 내려가는 이유는요, 많은 사람들이 팔기 때문에 내려가는 거예요. 세력이 개미를 털기 위해서 내립니까? 뭐 그런 수도 있겠죠. 그런 케이스들도 있겠지만, 결국 많은 사람들이 사면 주가는 올라가는 거고, 많은 사람들이 팔기 시작하면 주가는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뭐 매집이니 매집봉이니 쓸데없는 거에다가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인 부분에 초점을 딱 맞춰서 근원적인 원리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포커스를 딱 맞추셔야지 여러분들 주식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있었죠.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면서 보시고, 자, 하나 활용법을 더 알려드리면요. 5일선이 21선을 돌파하면 매수였다 하면 고점에서 5일선이 21선을 깨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매도가 되겠죠. 그런데 이거보다 여러분들이 추세적인 매매를 할 수 있는 활용 방법이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걸 알려드려야 되나? 어쨌든 자, 중장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활용할 수 있는 거
중장기까지는 중장기로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장이 좋으면 중장기가 될 거고 장이 좀 좋지 않다라고 하면 스윙 정도 한두 달 정도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인데 이동평균선 21선 일봉으로 기준을 드리면요. 20MA하고 그다음에 60MA를 기준으로 잡고 보는 겁니다. 60일 이평선이 이렇게 있는데 20일 이평선이 이렇게 돌파가 나와요. 주가가 뭐 요 위에 있을 수도 있고요. 급등이 나와서 주가가 올라가야지 이평선이 따라 올라오죠. 뭐 여기에 요 근처에 이평선 근처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주가가 이 60일선 위에 놓여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을 한번 매수를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언제 매도를 하느냐? 21선이 주가가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주가는 내려갔다 올라올 수 있습니다. 21선이 61선을 데드시키지 않으면 끝까지 들고 가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 보시게 될 거예요. 제가 차트에서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추세적인 상승 흐름을 다 먹을 수 있습니다. 물론 올라간 것만 봐서 그럴 수도 있긴 한데요. 중간에 주가가 밀려서 빠지면 전부 21선이 다 61선을 깨고 내려요.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두 가지에 하나 이동평균선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뭐 단기 스윙을 할 수 있는 방법, 한 달 정도 볼 수 있는 거, 한 3개월에서 뭐 길게는 한 6개월 정도 볼 수 있는 방법 두 개를 설명을 드렸으니까 적으세요, 여러분. 까먹지 말고 적어 놓고 한 주라도 그 방식대로 사보고 테스트를 해보세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겁니다. 이런 테스트는. 사실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거를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런데 이미 이런 이동평균선을 활용하는 방법들은 시간 검증이 다 끝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보시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해봐야지 그걸 자기 걸로 만들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자, 지지와 저항. 이동평균선을 우리가 지지와 저항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지지와 저항을 알기 위해서는 저항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동평균선 우리가 이제 저항의 종류를 생각하면 이동평균선 밑에서 올라갈 땐 저항이 되겠죠. 자, 가격 저항이 있습니다. 가격 저항. 가격 저항이란 뭐냐? 뭐 우리 보통 라운드 피겨라고 하죠. 1,000원, 10,000원, 10만 원 이런 가격 저항이 있을 거고 1,000원, 2,000원, 3,000원, 4,000원 이런 동그라미가 많이 붙는 가격 저항이 하나가 있을 겁니다. 가격 저항이 또 있을 거고요. 자, 추세 저항이 있을 겁니다. 볼린저 밴드 저항도 있을 수 있고요. 엔블롭을 사용하면 또 엔블롭 저항이 또 있을 수 있을 거고요. 일목을 사용하면 일목에 또 저항이 있을 수 있을 거고요. 저항이 엄청 많아요. 주식 시장에는. 반대로 그런 걸 돌파하고 내려올 때는 지지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저항과 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고 나면 사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매매를 할 수 있는 기법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우리 가장 기본적인 것만 봅시다. 저는 보조지표를 안 봐요. 보조지표는 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물론 이동평균선도 보조지표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이것만 딱 보고 매매를 해요. 자, 이동평균선, 그 다음에 지지, 저항, 추세, 여기다 거래량, 파동, 끝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알면 여러분들 돈을 벌 수 있는 기술을 다 배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에 달려 있겠죠. 이동평균선 그냥 5일선이 21선 돌파하니까 사면 올라간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하고 왜 그러면 21선을 5일선이 21선을 돌파했을 때 수익이 날 가능성이 높고 5일선을 돌파하는 게 왜 수익이 날 수 있고 아까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어떻게 되는 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거와는 천차만별이겠죠. 이 근원적인 부분을 고민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항상 왜 주가는 내가 주식을 사면 떨어지고 팔면 올라가? 왜 그렇지?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가. 항상 그래왔어. 그냥 그걸로 끝이면 안 되잖아요. 왜 그런가에 대한 부분을 계속 고민하고 생각을 해야지 그 근원적인 해답에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 저는 뭐 한 10년 했으니까 어느 정도 그 답을 좀 찾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정답이 사실 있겠냐마는 그래도 뭐 정답과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수익이 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지지와 저항.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지지와 저항, 가격, 주가적인 측면에서 봅시다. 주가가 올라가요. 자, 내려갑니다. 올라가요, 내려가요, 올라가요, 내려가요. 자, 보통 우리가 이렇게 주가가 같은 가격대 레인지 안에서 놀면 이걸 뭐라고 하죠? 박스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죠? 자, 여기서 저항은 바로 요 고점 라인이 될 거고, 지지는 바로 이 저점 라인이 될 겁니다. 이게 지지와 저항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 지지와 저항은. 자, 저항 자리가 이렇게 있는데, 주가가 여기를 이렇게 돌파를 해요. 돌파를 해줍니다, 여기서. 돌파를 해주면 다시 주가가 조정이 나올 때는 이 돌파한 가격대, 저항 자리는 지지 라인으로 바뀌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 가격대에 여러분들 이것도 그냥 이렇게 수학 공식처럼 외워갖고 이게 저항선이니까 돌파하면 지지받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공부하면 안 돼요. 항상 공부를 할 때는 그 원리를 이해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되는데? 라는 의문을 가져야 되잖아요. 책에 그래 써있으니까 그런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 이 주식을 하려면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생각을 열어야 돼요. 생각을, 가지를 계속 뻗어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구간을 돌파하고 나면 지지가 될까? 자, 이동평균선에서 제가 심리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던 것과 굉장히 유사한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자, 이 고점이에요. 주가가 올라왔다가 이렇게 내려왔는데 고점에 물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다시 주가가 내려왔다가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 가격에는 앞에 물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뭐 잘 버티시잖아요, 보통. 물려가지고 계속 버티잖아요. 매수값만 와라, 매수값만 와라 이러잖아요. 요런 데서 손절을 딱 하면 되는데 안 해요. 그러면 주가가 올라와요.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드디어 본전 왔네 하고 파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100이면 100 다 팔지는 않겠지만 파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까 제가 주가는 올라가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올라가는 이유는 사는 사람이 많으니까 올라가는 거고, 내려가는 이유는 파는 사람이 많으니까 내려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파는 사람이 많겠어요? 사는 사람이 많겠어요? 물론 재료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종목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은, 일단 앞에 물려있는 사람들이, 파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니까 여기가, 내가 여기서 만약에 샀어요. 자, 여기가 저항이네. 여기 많이 물려있겠네. 그러면 주가가 올라오면 여기서 팔아야지 하는 사람이 하나가 있을 거고, 자, 1이라고 칩시다. 자, 밑에서 수익 나는 사람이 저기가 저항으로 인식하니까 팔아야겠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아이고, 여기는 물린 사람들 많을 거니까 분명히 파는 사람들 많이 나올 거야.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들, 밑에 사가지고 파는 사람들이 1이 있어요. 물려있는 사람들이 매수값만 오면 던져야지. 아이고, 지겨운 거. 그런 사람들이 또 1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 돌파할 거야 하고 새롭게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또 그죠? 매수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또 1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매도하는 사람이 더 많네? 그죠? 매도한 사람들이 더 많죠. 그러니까 여기서 저항을 받고 밀려 내려간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개의 선이 하나의 저항 라인을 딱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주가가 다시 아이고 내려왔으니까 싸졌네 사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요 저항에서 여기서 물린 사람 중에 여기서 정리한 사람들이 있을 거고, 일부 남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여기서 매도를, 아이고 내가 본전만 오면 팔라고 했는데 못 팔았네. 요 올라오니까 아까 차트 보니까 여러분 욕심이 확 났었죠. 욕심이 나갖고 못 팔거나, 아니면 욕심이 나갖고 지켜보다가 손절을 하거나 못 팔았을 거예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정리한 사람들, 정리 못한 사람들이 여기서 또 팔게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는 여기 물려있던 사람들 중에서 뭐 예를 듭시다. 절반이 여기서 팔았고 나머지 절반이 여기서 팔았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새로 산 사람들, 그 다음에 뭐 손절한 사람들, 또 여기랑 똑같이 여기에 또 이렇게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
매수세가 강하게 붙어주면서 이 가격대를 뚫어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아이고 내가 더 들고 있었으면 수익인데 할까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다들. 그러다가 주가가 다시 그 가격대에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100이면 100, 여기서 다 사지는 않겠지만 이 사람들 중에서 여기서 매수가 와서 정리했거나 손절을 했거나 했던 사람들이 이 가격대 내가 샀던 가격인데, 내가 처음에 갖고 있던 가격인데 이 올라가네, 이제 조정이 좀 나왔으니까 사볼까 하고 다시 매수에 달라붙는 겁니다. 이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지지 저항이 만들어진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매매에 많이 활용을 하는 거예요. 보통 보면 주가가 이렇게 내려와갖고 이래 있다가 막 올라져요, 이렇게. 여기가 이제 막 위에서 막 찌글찌글찌글 하고 사람들이 많이 물려 있는 구간이고. 그러니까 요 오면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산 사람들은 여기서 팔고 싶어 할 거고, 저기 물린 사람들은 본전만 오면 팔고 싶어 할 거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약손절 했네, 아이고 약수익 냈네, 물타기 해가지고. 다 그래야 돼요. 그러고 나서 주가가 여기를 빵 뚫어내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다 달라붙는다고. 돌파했구나, 저항자리를 돌파했구나 하고 달라붙는 사람들이 생기고, 눌리니까 아이고 이 돌파하고 이제 가기 전에 눌리는구나 하고 달라붙고, 그러면 이게 뭐 이렇게 밀릴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보통은 이런 뭐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내용들은 저런 구간들을 돌파를 하고 나면 주가가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고 했을 때 이런 저항 라인들, 가격 저항 라인들이나 이런 구간들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다시 내려올 때는 지지를 받아주고, 돌파를 했기 때문에 지지를 받아주고 한다라고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점을 계속 돌파를 하면서 가는 종목을 우리가 우상향 종목이다, 상승 추세에 놓여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추세를 배워야 되는데, 이 추세는 파동을 좀 알아야 됩니다. 좀 전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파동은 뭐냐 하면 올랐다가 내리는 거, 요거를 하나의 파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올라가는 거는 우리가 보통 파라고 해요. 파. 뭐 1파, 2파, 3파, 4파, 5파. 자, 올라가는 거를 1파, 내려오는 거 2파, 올라가는 3파, 4파, 5파,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거 이제 보통 파라고 하고, 파동이라고 하는 거는 웨이브입니다. 웨이브는 올랐다가 내려야지 하나의 파동이 완성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올랐다 내려야지 두 번째 파동이 나오는 거고, 세 번째 파동도 하여튼 올라갔다 내려와야 파동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자, 이 파동이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박스권처럼 같은 가격대에서 계속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건 뭐다? 추세가 없는 거죠. 추세가 없는 겁니다. 박스권에서 방향이 안 잡혀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아래를 깨게 되면 손절을 해야 되는 거고, 돌파를 하면 매수를 하든지 보유를 하든지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파동이 이렇게 만들어져야 내려왔다 올라왔다 내려왔다 올라왔다 하면서 저점을 계속 깨면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해요? 하락 추세라고 하는 겁니다. 하락 추세. 그러니까 이 파동에 의해서 추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근데 파동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고점을 계속 갱신을 하면서 이래 움직입니다. 이걸 뭐라고 해요? 상승 추세라고 하는 거예요. 아유, 선생님 잘 모르겠어요. 이동평균선으로 보는 법 알려드렸죠.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거를 설명을 다 드렸으니까 예시를 간단하게 한번 봅시다. 자, 어떤 종목을 보면 좋을까? 자, 제가 도놀이 스탁에서 여러분들께 어저께 이야기 드렸던 종목이죠. 시가 이하로 매수를 하세요라고 얘기 드렸던 종목이 새우글로벌이었는데, 홍준표 형님을 믿고 제가 추천을 드렸는데 푸틴 형님께서 올려주신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나프타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터지면서 이제 시세가 나왔는데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한번 잘 보세요. 제가 이동평균선을 좀 장기 이동평균선 제외하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좀 중요한 이동평균선을 좀 두껍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걸 한번 봐보세요.
노란색 선이 21선이고요. 파란색 선이 61선입니다. 주가가 조정을 받고 계속 하락 추세에 놓여 있다가 21선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61선을 돌파를 시켜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가가 확 올라가죠. 이게 뭐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와서 그런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그런지는 뭐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60일간의 매수한 사람들이 평균 가격보다 위에 있고 거기에 수급이 붙을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붙어줘서 올라왔겠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 제가 도너리포트에 이거를 편입시킬 때 이거를 참고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당연히 참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왜? 올라가는 추세로 전환했다. 21선이 61선 위에 있기 때문에 단기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이야기를 드렸고, 자, 그러면 여기서 어저께 이동평균선 돌파한 거 한번 볼까요? 주가가 5일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죠? 돌파를 했고, 그리고 21선도 같이 돌파를 했네요. 여기서 주가가 더 올라가면 이 5일선이 21선 아래에 있다가 돌파를 한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돌파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골든 크로스다 하고 사람들이 들어올 거다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종목을 편입을 시켰던 겁니다. 자, 뭐 정말 이런 거 누가 알려줘요? 그죠? TV에서 기법 강의를 하는데 이런 거를 세세하게 다 알려주는 방송은 서울경제TV의 수익을 말하다밖에 없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공부하시면서 궁금한 게 있으면 노란톡방 들어오세요. 언제든지 제가 그런 거에 대해서 제 관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토론을 하고 공부를 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자,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21선이 61선을 돌파를 했는데 또 내려왔는데 올라왔는데 근데 아까 여기 우리 파동적인 측면에서 이걸 뭐라고 한다고 했죠? 박스권이잖아요. 박스권. 그죠? 박스권. 자, 이런 박스권에 놓인 종목이 세우글로벌 도너리포트를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라이브 방송할 때도 이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었죠. 저항 라인이 생겨요. 그죠? 박스권으로 움직이는데 이동평균선만 보지 마시고 파동을 봐봐요. 파동을, 추세를 봐봐요. 추세가 어떻게 잡혀 있어요? 그냥 주가가 횡보를 하고 있잖아요. 가격이 딱 레인지가 잡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안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주가 종가만 가지고 보면 뭐 윗꼬리 달리고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어떻게 돼요? 돌파가 나와요. 돌파가 나오면 주가는 내려올 때 지지를 받죠. 자, 요 음봉으로 딱 지지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나? 주가가 올라갔나? 그죠? 올라갔죠.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지지와 저항을 활용하고 추세를 활용할 때 아까 말씀드렸죠. 주가가 내려오면 내려오는 이 트렌드를 추세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내립니다. 그러다가 주가가 횡보를 하다가 다시 이런 구간을 돌파를 하면서 이렇게 주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오늘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이 차트에 다 들어가 있는 거고 이 차트뿐만이 아니라 모든 차트를 여러분들 다 열어놓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 내용들을 기반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아시겠죠? 제가 여러분들께 입 앞에 밥을 갖다가 이렇게 떠밀어 드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씹어갖고 삼키셔야 여러분들께 되는 겁니다. 영양가가 여러분들께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듣고 이해가 안 되면 한 번 더 듣고 이해가 안 되면 3번, 4번 들으세요. 그리고 나서 차트를 보면서 그런 부분들을 접목을 해보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 노란톡방 들어와서 또 물어보고 제가 공개 방송할 때 들어오셔갖고 질문을 던지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살아남으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자, 다음 시간에는 뭐 이런 내용들 오늘은 이론적인 부분들 좀 설명을 드렸고 차트를 보면서 좀 더 예시를 많이 가지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익을 말하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서울경제TV 홍익 이주연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